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는 길에, 주짓수하러 가는 길에 조금 주제로 생각한 라이딩 2박은요, 그, 제목을 딱 정리한다면,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누구에게나 그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든 아니면 절대 세계적이지 않지만 오아범처럼 그냥 한 시절 재미나게 선수 생활 했던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나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잊지 못할 숙명의 라이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 일찍 유도를 시작했지만 자라오면서 시대별로 그 라이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라이벌은 어떤 세계 챔피언의 어떤 타이틀을 걸고 서로 싸우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라이벌 관계가 운동선수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아범에게도 잊지 못할 그 라이벌이 한 명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썰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아주 오래전입니다. 우아범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그 친구하고의 만남이 이제 처음 시작된 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인데 저는 당시 부산체육고등학교 재학 중인 유도 선수였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 선수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우석고등학교에 저하고 같은 학년이었던 김주학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그 당시 누군지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에는 그 순수하게 우아범의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는 거라 그 당사자인 김주학 선수가 추후에라도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좀 오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하고도 지금 아직까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나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 최고가요, 전년도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국 대회에서 단체전 3관왕을 했습니다. 저희 하나위의 선배들이 엄청 잘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저하고 또 아시안 게임 나중에 나가서 동메달까지 딴 강병진이라는 선수가 2학년 후배지만 든든하게 선배들의 어떤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어서 나가는 대회마다 저희가 전국대회 3관왕, 단체전 3관왕,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했고, 그 선배들이 졸업을 했지만 저희 동기들도 실력이 만만치 않았고요. 그 다음 저희 또 밑에 동기들이, 밑에 후배들이 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부산 최고는 그 전국대 우승이 점쳐지는 아주 강한 강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석중고등학교도 그 전년도에 그 3.1절 대회라고 단체전으로 우승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 학교는 그 당시 단체전 우승할 때 저희 동기들이죠, 2학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전국대에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전주 우석고등학교도 강팀이라고 볼 수 있었고 부산체육고등학교도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이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저 2학년 때 한번 붙었는지 저는 사실 기억은 없는데,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친구가 제가 겨울에 전주 우석고등학교에서 부산까지 전지훈련 온 겁니다. 전지훈련.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이 김주학이라는 선수가 아주 잘했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저를 이기면 3학년 되었을 때, 겨울방학 지난 3학년 되었을 때 금메달이 점쳐지는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고, 또 저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학교 전 팀이 저희 부산 최고의 겨울방학에 전지훈련을 옵니다. 왔는데 앵걸 이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버린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그때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어디냐, 남양주 거기에 전지훈련을 가 있었거든요. 국가대표 상비군.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동기 멤버들하고 연습 게임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제가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을 마치고 오니까 동기나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도 김주학이라는 선수에 대한 얘기는 듣진 않았고요. 이제 기범이 없을 때 전주에 우석고등학교 애들이 왔다 갔다, 저도 그래 우리 동기들하고의 단체전 우승에 대한 열망이 많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죠. 실력이 어떻더노 체급별로. 그랬더니 몇 킬로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 느낌에 우리가 이기겠더라고요.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고는 이제
봄방학이 딱 되었는데 전주 우석고등학교가 1박 2일 코스로 또 전주를 온 겁니다. 1박 2일로 전주에서까지 그 유도부 2, 30명을 다 데리고. 근데 1박 2일 그 전주 훈련이 웃긴 게 당일날 오후에 와가지고요 바로 그냥 연습게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저 태종대 쪽인가 어디에 숙소 잡고 다음날 오전에 와가지고 또 연습게임 두세 번 하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때 이제 보통 연습게임은 대회가 아니니까 지도자들끼리 협의해서 체급이 비슷한 사람끼리도 한번 붙여보고요, 이리 붙여보고 저리 붙여보고 이래 하거든요. 하는데 첫 판에 제가 그 김조학이라는 선수와 연습게임을 첫 판에 당연히 저하고 했겠죠. 체급도 같았으니까. 했는데 잡아보니까 좀 빡빡하더라고. 빡빡한데 벌써 그때 우아범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5등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 2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그것도 제 체급보다 한 체급 위에 체급에서 금메달 땄었고요. 그 다음 그때의 제 몸 상태는 거의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아무도 좀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가장 절정에 올라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잡아보니까 좀 빡빡하긴 한데 유도라는 게 한 4분 5분 시합한다면 한 1, 2분 지나보면 딱 실력의 차이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 같으면 1, 2분 안에 제가 한 판을 맺힐 걸 한 2, 3분까지 제가 못 맺히다가 아니나 다를까 한 2, 3분 지나갔을 때 제가 한 판으로 이제 던져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어느 뭐 별로 크게 뭐 와 위협적이다 이런 느낌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고등학생들보다 뭔가 좀 틀리다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뭐 또 다르게 한번 시합을 합시다 해가지고 그날 1박 2일 동안 와가지고 저하고 시합을 한 3판 4판 붙였어요. 그 선생님 그 당시에 전주 우석고등학교 지도자 선생님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용인대 나오셔가지고 아주 그 지도자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우수한 선수들도 많이 배출시켰는데 그때 그 주 타켓이 저였던 거죠. 근데 좀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벌써 김주학 선수는 첫 판에 저하고 삐등삐등하게 하다가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한번 짐으로 인해서 두째 판, 셋째 판 시합을 했는데는 좀 기가 많이 죽어가지고 벌써 기선제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뒤에 시합을 제가 수월하게 좀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친구하고의 저하고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시즌이 왔죠. 시즌이 왔는데 그 가장 그 큰 대회가 고등학교 대회에서 뭐냐면 다른 여타 대회는 출전에 제한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국체전 같은 경우 각 시도에 한 명씩만 선발을 거쳐서 나오고 또 우리 때 있었던 뭐 YMCA 대회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떼거지로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한 팀에 뭐 2명씩 한 체급에 2명씩만 나올 수 있고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좀 지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용인대 총장기 같은 대회는 또 한 학교에 한 체급에 한 명씩만 나올 수 있고 이런 약간의 그 옵션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옵션 없이 모두 다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중고연맹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에 중고연맹전에 우승한 거를 저희 세계에서는 완전 정말로 진정한 우승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 대회에서 첫 대회였어요. 그게 또 독일 청소년 대회가는 선발전을 겸하고 있었거든요. 1등하면 이제 국가대표로 독일에 가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합 준비를 하고 딱 나갔는데 그 대진표를 보니까 8강에서 저하고 붙는 거예요. 그 김주학이라는 선수가. 그래서 제가 1회전부터 결승까지 전부 다 한 판을 날렸거든요. 그리고 전체 경기 시간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한 1분, 2분 안에 다 한 판을 날려서 토탈 결승전까지 한 제가 한 6판 정도를 만일에 이겼다면 그날 총 경기 시간이 10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금메달을 땄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유일하게 제가 한 판을 못 맺히고 그 지금 점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당시는 뭐 효과, 유효, 뭐 절반 이런 점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점수 하나 따서 그 당시 4분, 5분 시합을 다 했던 유일한 선수가 김주학 선수였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겼으니까 또 금메달 땄으니까 신경을 안 썼죠. 그러고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추계연맹전에서 또 이제 김주학 선수하고 제가 첫 판에 붙어요. 운명의 장난이죠. 네. 그때는 제가 운이 좋게 김주학 선수의 좀 약점을 공략해가지고 첫 판인데 한 판으로 이겨서 제가 또 그 대회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대회 또한
전경기를 제가 한 판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고3 때. 자꾸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뒤에 용인대 총장배가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재항배 대회라고 하다가 그 용인대로 바뀌면서 1년을 쉬었는데 그때가 딱 우리 때예요. 그다음 YMCA 대회가 있었는데요. YMCA 대회는 제가 전국체전 아주 중요한 전국체전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아서 벌써 이제 금메달 두 번 나간 대회에 정관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시합의 초점을 전국대회에 전국체전에 맞춘다고 제가 시합을 안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김주학 선수가 입상을 또 못 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여름방학 지나면 대학을 어디 갈지 다 결정이 난 상태에 김주학 선수는 안타깝게도 그때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메달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제 실력은 제가 봤을 때 우아범에게만 조금 진다 뿐이지 정말 같은 체급에서 최강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그 저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지막 이제 고등학생 마지막 시합이라고 할 수 있는 벌써 대학 배정이 다 끝난 상태 10월 달에 있는 전국체전에서 만납니다. 그때 전국체전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게 포항에서 했거든요. 포항. 근데 포항이 특이하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고향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뭐 청소년 대표도 했죠. 뭐 상비군이라고 하죠. 시골 마을에 뭐 국가대표 하나 나온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국체전 하는데 가족 친지분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대회 때보다 훨씬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대로 긴장을 안 하려고 하지만 긴장이 되고 막 이래가 우여곡절을 겪고 그 김주학 선수를 결승에서 만났어요. 결승에서. 대진표가 이제 찢어진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마지막 시합 그 축에 가을에 제가 한 판을 날렸던 똑같은 기술로 또 김주학 선수의 약점을 공략해서 똑같은 기술 한 판을 맺혀서 제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김주학 선수는 은메달.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너무나도 고도로 긴장한 나머지 관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보통 대회에서 금메달 따도 적당한 어떤 세레머니나 퍼포먼스만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약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과음을 지르면서 좀 상대 진 사람이 봤을 때 아주 기분 나쁠 정도의 그런 어떤 액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추후에 저는 그거를 김주학 선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기분 나빴다고.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인간성이 안 좋아서 그 상대 선수를 비하하거나 약 올리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도로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우아범도 모르게 나온 돌발적인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주학 선수는 그때 은메달 딴 걸로 늦었지만 어떻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경희대학교 유도부를 갔어요. 저하고의 저는 용인대 갔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 고등학교 시절 동안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합장에 가면 수도 없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쌩 깠어요. 저도 뭐 지금 정도의 사회성이라면 친구야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했을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는 국가대표 할 사람인데 뭐 괜히 내가 먼저 아는 척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고요. 김주학 선수도 완전 전라도 전주에 사투리 쓰고 이렇게 하면 성격도 좋고 아주 재밌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저한테 계속 지다 보니까 저한테 선뜻 와가지고 어이 뭐 이보게 이러면서 전라도 사투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한 번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만나거나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죄송한데 여러분 이게 다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일단 라이벌전 1부 여기서 끊을게요. 끊고 나중에 오늘 주짓수 운동 마치고 나와서 저도 기억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의 그 인연입니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한두 번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시합에서는 안 돼요. 연습에서.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전지훈련 기간에 심판을 두고 연습으로 했지만 명확한 저하고의 대전을 3번 붙었고요. 그 다음에 공식 대회에서 고등학교 때 3번을 붙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제 총 6번을 싸운 거죠.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저는 용인대를 갔고 이 친구는 경희대를 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주짓수 운동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걸 여러분 제가 이어가지고 대학부터 지금까지의 또 재미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2부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운동 조금만 하고 에너지 좀 아껴가지고 더욱더 기억을 더 되살려서 재미난 추억 라이벌 2부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나중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저는 지금 주짓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일기예보상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땅구멍이 열려서 땀이 계속 나고 있는데 비는 아직 안 오는데 날씨가 흐려서 햇빛은 없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지금 갈증나고 더운 저에게는 오히려 지금의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주짓수 하러 올 때 제가 라이딩 이바구 주제를 하나 했었는데 이야기를 다 못 끝내가지고 지금 가면서 이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 때 뒷부분 제가 안 올렸습니다. 일부러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거는 아침에 제가 올 때와 지금 갈 때의 상황이, 영상이 두 개가 짬뽕이 되었다, 섞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고요. 고교 시절에 저의 라이벌이었던 김주학 선수는 전라도 전북이죠. 전북에서 이제 나고 자라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어떤 약간의 이제 굳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자면 라이벌 관계를 하면서 연습 경기로 제 기억으로는 3경기, 그 다음에 시합 경기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번 해서 총 6번째하고 붙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2번 얘기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저는 용인대학교를 가고 김주학 선수는 경희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대학교 때 저하고 1학년 때 딱 한 번 붙습니다. 붙는데 그게 무슨 대회였냐면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대회에서 예선전에 저하고 붙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입학하고 한 3월에 입학했다면 국가대표 선발전이 4월 초 정도, 입학하자마자 한 달 뒤에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객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용인대 스타일이 핑계인데 용인대 스타일이 또 보통 빡친 스타일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시점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김주학 선수와 붙었는데 결과는 제가 졌는데 자존심상 제가 기술을 걸려서 날아가진 않았고요. 지금은 5분간의 지금 이제 4분이죠. 4분간의 유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서로 득점이 없을 때 골든 스코어라고 해서 시간 제한 없이 끝까지 싸우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경기 시간이 5분이었는데 5분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심 1명, 부심 2명, 총 3명의 심판이 깃발을 들어서 판정 외치고는 본인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선수에게 깃발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깃발 수에 따라서 심판이 3명이니까 3대0이나 2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겠죠. 그런 형태의 경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극적으로 시합을 하고 해서, 그리고 제가 확실히 졌다고 인정하는 게 당시 저는 용인대였거든요. 그런다고 제가 편파 판정 이런 걸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발전에 심판을 봐주시는 심판분들이 용인대학교 출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가 끝났을 때 판정 깃발이 올라갔는데 제가 3대0으로 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진 거죠, 제가. 예. 그래서 그 뒤로는 김주학 선수하고는 한 번도 시합에서 붙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전적은 7번을 싸워서 제가 6번을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시합에서 제가 1번을 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시합장에서 보기는 봤는데 저는 이거죠. 1학년 때 한 번 졌던 게 좀 자존심 상해서 괜히 또 아는 척 하기가 싫고,
뭐 김주학 선수도 내 느낌에 고등학교 때 내한테 한땀 질 때는 약간 내보면은 좀 기가 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때 시합장에서 만나면 괜히 내 앞에서 좀 어깨를 펴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 자기도 이제 나한테 뭐 당당하게 굳이 먼저 말 걸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교도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죠.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 유도 선수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11월 달에요. 졸업을 두세 달 앞두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여타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남양주시청 실업팀에 발령이 났었습니다. 8월 달쯤에 2학기 8월 달에. 대신에 이제 남양주시청은 합숙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용인대 4학년 주장이래 가지고 당시 감독하시던 교수님께서 특별히 남양주시청에 부탁을 해서 기범이는 이제 좀 4학년 주장이니까 학교에서 운동하면서 후배들 학생들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졸업 전까지 미리 실업팀에 합류하지 않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흔쾌히 남양주시청 감독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는 한 11월 달까지 그 원래라면 졸업식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11월 달까지 용인대학교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제 동기들은 다 코치로 취업 나가고 또 저처럼 실업팀에 발령받은 선수들은 다 실업팀 가서 운동을 하고 학교에 그 한 11월 정도에 남아있는 4학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라도의 우석고등학교에서 그 다년간 코치를 열심히 하시던 기존 코치님이 급하게 갑자기 코치를 간뒀다고 용인대 졸업하는 4학년 중에 좀 괜찮은 친구 있으면 취업을 갖다가 좀 부탁한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우석고등학교 감독님이 전부 다 또 용인대 출신이셨거든요. 교수님들하고의 관계가 두터웠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학교에 4학년이 없으니까 뭐 전라도 출신의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 코치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처음에는 웃으면서 교수님 저 벌써 8월 달부터 남양주시청에서 월급 받고 있습니다. 저 실업팀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라고. 그리고 저는 사실 대학교 2학년 때 부상 이후에 좀 펼치지 못했던 어떤 유도 선수에 대한 꿈을 실업팀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불태워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절을 했는데 또 다른 교수님이 이제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제 4학년인데도 원래 생각했던 어떤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확실하게 지금 달지 못했다면 졸업하고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다가서자. 그렇다면 그 우석고등학교는 사립학교니까 네가 가서 코치 생활을 몇 년간 열심히 하면서 그 대학원을 나오면 인근의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체육교사로 거기에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라는 설명과 함께 그때도 저는 사실은 안 흔들렸거든요. 근데 그때 한 1년 정도는 우석고등학교에서 코치를 하면서 남양주시청의 선수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월급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꽃배기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 말만 믿고 제가 11월 달에 그 전주 우석고등학교에 코치로 내려갑니다. 그래 갔더니 일주일 있다가 남양시청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더라. 뭐 학교에서 여기로 가래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너 해고야. 잘렸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부터는 뭐 전국체전은 한두 차례 일반부로 나가본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선수 생활은 그 뒤부터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한 거죠. 만일에 제가 그때 그 전라북도 전주 우석고등학교에 안 가고 남양주시청에 만일에 제가 가서 선수 생활을 몇 년 더 했다면 또 지금하고는 또 틀린 어떤 운명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씩 하곤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갔던 그 학교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주학 선수가 나온 모교입니다. 모교.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썼죠. 왜냐하면은 제 스스로가 그 좀 자신 있었고 또 뭐 용인대 주장이라 그러면 100명의 학생들을 관리 감독했던 거의 교수님급은 아니더라도 조교급에 해당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그 용인대에서의 경험을 선수들에게 전달한다면
열심히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게 좀 운명의 장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사한다고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 지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전주 우석고등학교를 코치를 갔는데 김주학 선수의 모교였던 겁니다. 뭐 그래도 뭐 제가 직업이니까 큰 차이 있겠나. 그리고 지나고 나서 얘긴데 저희 부모님들은 한번 실업팀을 간다면 몰라도 지도자 생활까지 하는데 이제 경상도 분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죠. 전라도에 가서 네가 그 코치하면은 지도자하면 좀 미움 사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8개월 정도 생활했는데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주시고요. 진짜입니다. 음식 맛있고, 진짜. 제가 진짜 그때 저희 모교인 부산 최고에서 코치로 내려와 달라고 해서 제가 고향이고 해서 제가 이제 온 거지. 아니었으면 제가 그 전주에 계속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한날은 제가 우석 고등학교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석재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북일보를 가지고 있는 그 모기업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이거든요. 학교 규모가 엄청나죠. 우석대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도부도 우석중학교 유도부가 한 20명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석고등학교 유도부가 또 한 20명 넘고요. 그 다음에 우석여고에 또 유도부가 한 10대 명 있었거든요. 합치면 한 50명이 넘어요. 한 부대죠, 부대. 거기에 저 하나 위에 선배인 그 조중현 선배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운동을 가르쳤는데 그 우석여고에 유도를 아주 잘 했었고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소년체전 금메달까지 따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 전라북도에서는 유도를 제일 잘했다고 하는 그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한 1, 2년간 조금 열심히 안 했는지 이제 고3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가는 시기였는데 그다지 뛰어난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어떤 그 기초는 아주 잘 돼 있는 여자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너무 잘한다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이제 고3이 되었으니까 그간에 유도를 안 한 건 아니니까 올해도 이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기능은 엄청 뛰어난데 조금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부분이 제가 갔을 때 조금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그걸 좀 다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그 선수들이 멤버가 엄청 좋았는데 그 실력들은 뛰어났지만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조금 나태해진 부분이 분명히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용인대 스타일로 좀 무섭게도 하고 해서 뭐 그럭저럭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 시간에 막 열심히 이제 애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음료수를 사들고 두벅 오는 겁니다. 뭐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기도 한데 딱 와서 딱 그대로 제가 제 앞에 기범아 나요 이러는 약간 전라도 사투리도 아니고 충청도 말투도 아니고 누구지 하고 딱 봤더만 김주학 그 저의 평생의 라이벌이 자기 모교에 그 제가 코치하고 있을 때 음료수를 사들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아주 그 유망한 그 여고생 유도를 아주 잘하는 여고생의 오빠가 김주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석에서 그 저의 라이벌의 친동생을 지도하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웃기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인연으로 저는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니까 주학이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주학이라고 할게요. 주학이도 그때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타 사회생활에 자리 기반을 잡고 있는 시기였는데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학교 와가지고 저하고도 저녁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 다음 또 운동한 사람들은 주위에 친구가 많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부산에 있는데 또 주학이 친구들 또 유도한 친구들은 저를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찾아와가지고 제가 안 심심하게 엄청나게 챙겨줬어요. 그게 지금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없어요. 만나가지고 저녁에 음식 먹고 밥 먹고 잠안 오면 같이 돌아다니고 드라이브 시켜주고 구경 시켜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게 좀 친해지니까 이제 친구들이 약 올리는 거예요. 주학이한테. 야 너는 기범이한테 여러 번 졌잖아. 너 안 됐잖아. 이러면 이제 주학이도 자존심이 상하죠. 그럼 이제 주학이 딴에는 하는 말이 야 그래도 기범이는 나한테 마지막에는 졌잖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전적은
기범이가 진 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는 또 제가 가만히 못 있죠. 야 그래도 7번 싸웠어 내가 6번 이겼는데 그건 아니지 라고 이제 그런 농담도 하고 지금껏 세월이 꽤 많이 흘렀는데도 이제 같이 연락도 하고 또 최근에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알고 엄청나게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키가 좀 작고 뚱뚱한 짜리몽땅한 스타일인데 그 김주학 선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키도 뭐 제 기억으로는 180이 훨씬 넘고요. 그 다음 지금은 좀 나이도 먹고 살이 쪘을지 몰라도 안 본 지 좀 됐거든요. 근데 막 그 아주 몸매도 좋고 현역 시절에 늘씬해가지고 생긴 것도 연예인처럼 생겨서 딱 양복 입고 이래 딱 이제 어디 움직이면 이게 뭐 경호 보안 전문가인지 연예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인물 하거든요. 예. 유도는 저보다 좀 못했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 그런 일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통화하고요. 또 며칠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우연치 않게 또 그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조만간에 이것을 주제로 한번 유튜브에 올리려고 한다. 괜찮겠느냐 했더니 좋다고 자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막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중에 이게 좀 해결되면 가족들하고 바람쉬러 한번 오든지 아니면 제가 또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전주 쪽에 한번 가든지 해서 곧 조만간에 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인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기죠. 전혀 알지도 못했던 라이벌이 서로 눈을 붉히고 이기려고만 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는 운명의 장난인지 어떻게 보면 조학이는 제가 전주의 지도자 할 때 학부모 입장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자기는 대학을 졸업한 상태고 동생은 고등학생이고 얼추 잡아도 4, 5살 정도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으니 학부모 입장에서 저를 또 많이 마음으로 챙겨줬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언젠가 한번 주학이 집에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어머님이 또 차려주는 식사 대접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주학이의 친구로서가 아니고 이제 주학이 여동생을 지도하는 어떤 스승님의 입장으로 어머님이 아주 맛있는 밥을 그때 한번 차려주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머님이 잘 챙겨주셨는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 가족들이 봤을 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세월이 지나서 우아범도 저 자신이지만 우아범도 재밌게 잘 살고 있고 또 저의 라이벌이었던 김주학 선수도 또 자기의 분야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 올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후에 비가 진짜 좀 올 것 같으니까 단돌이 잘 하시고 또 나중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